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공포의 선전포고 삼성시대 끝낸다. 이 이야기는 TSMC가 며칠 전에 삼성전자를 향해서 선전포고를 내렸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HBM입니다. 여러분, TSMC가 삼성전자에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자, 그 선전포고 내용은 지금 AI칩 핵심 HBM4 주도권 경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세대의 HBM3, 3E는 지금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간에 굉장히 총력전을 벌이고 있고, 하이닉스가 먼저 앞서고 있습니다. 그러지만 HBM 6세대 4, 게임 체인저로 좀 불리고 있습니다. 게임 체인저로. HBM4에서는 삼성전자가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막을 올렸는데요. HBM4에서 또 TSMC가, 그러니까 위탁 지금 생산기업, 파운드리 생산기업 업체가 HBM4 개발을 하겠다. TSMC가. 그래서 지금 TSMC와 다시 또 HBM4 경쟁이 돌입됐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자, SK 하이닉스와 경쟁을 넘어서 다시 TSMC하고 또 경쟁을 해야 할 이런 판국이 되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자, AI 반도체의 구성을 보면은요, 자, HBM 반도체를 이렇게 쌓아서 만든 코어 다이가 있습니다. 코어 다이. 이 코어 다이와 또 데이터 흐름을 관리하고 또 HBM의 두뇌 역할을 하는 로직 다이, 이 로직 다이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코어 다이와 로직 다이 전체적으로 메모리 업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만들어내는 부분입니다.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메모리 업체가 코어 다이와 로직 다이를 생산하는 이런 구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인터포저라는 그릇 위에 인터포저가 있습니다. 밑에 이 그릇 위에 로직 다이가 쌓여 있고요. 로직 다이 위에 HBM 코어 다이가 쌓여 있습니다. 이렇게 AI 반도체가 구성되어 있는데요. 자, 그 옆에 GPU가 붙어 있고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자, 로직 다이 부분, 이 로직 다이 부분은 삼성전자 메모리 업체가 하는 영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자, 6세대 자, HBM4에서는 게임 천조로 알려지고 있는 6세대에서는 자, TSMC가 파운드리 업체인 TSMC가 로직 다이 부분, 그리고 하이닉스가 HBM 부분, 이렇게 해서 같이 하겠다. 이렇게 선전포고를 나섰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자, 삼성전자가 HBM4, 그러니까 6세대에서는 역전을 노리고 로직 다이 공정을 굉장히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6세대, 5세대 HBM3E 5세대에서는 뒤졌지만 6세대에서는 역전을 노리고 있는데, 지금 또 TSMC가 갑자기 HBM4에서는 TSMC 메모리 영역 분야인데 TSMC가 하겠다. 이렇게 선전포고를 놨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이제 또 파운드리 업체에서도 TSMC와 경쟁을 해야 되고요. 또 TSMC와 경쟁을 해야 되고, 또 메모리도 TSMC가 뛰어들었기 때문에 또 TSMC하고 경쟁을 해야 될 이럴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전시 상태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증시와 타이완 증시 전체적으로 시가총액이 크게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타이완 반도체 제조사 TSMC 때문입니다. 한국과 타이완 증시가 크게 벌어지는 이유는 타이완의 반도체 제조사 TSMC는 지금 AI 열풍중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유망한 기업 중 하나로 지금 각광받고 있습니다. 표에서 보듯이 한국의 삼성전자와 타이완 TSMC 주가 흐름을 보면은요, 자, 2019년도에 약간 타이완의 TSMC가 약간 지금 동급으로 올라왔다가, 자, IMF를 지나고 갑자기 TSMC가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를 시가총액으로. 그래서 굉장히 격차를 벌렸고요. 지금은
TSMC가 월등하게 삼성전자를 앞서고 있고 상당한 금액의 지금 시가총액을 따돌리고 있습니다. 저는 표에서 보시다시피 경제 규모 GDP 경제 규모로 보면은 한국이 1조 7,100억 달러고요. 대만이 7,600억 달러. 그래서 굉장히 경제 규모로는 한국이 앞서 있지만 증시의 시가총액은 굉장하게 역전당해 있습니다. 한국 증시와 타이완 증시 시가총액 차이를 보면은요. 물론 삼성전자가 조금 전에 표에 보다시피 TSMC에 역전을 당했듯이 지금 2020년도부터 서서히 타이완의 증시 시가총액이 따라왔고 다시 2021년도부터는 타이완이 앞서기 시작해서 지금 2024년도는 약 시가총액이 500조 정도 훨씬 넘게 지금 추월해서 타이완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반도체 시장이 지금 크게 발전해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는 지금 세계 경제의 제조업 비중을 보면은요. 자,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본격화된 이후에 미국의 제조업이 굉장히 비중이 확대됐지만 한국의 제조업은 굉장히 하락으로 이렇게 추세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제조업 경기가 굉장히 죽고 있다. 오히려 미국의 제조업 경기는 살아나고 있지만 자, 미중 갈등으로 해서 한국이 중국의 성장에 비해서 한국도 굉장히 저조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과 대만의 경제 패러다임이 완전히 다르다고 합니다. 대만에서는 TSMC 직원이 의사들 직업보다도 더 연봉이 높다고 합니다. 한국은 반대로 기술직에 근무하는 직원의 연봉하고 의사의 연봉을 보면은 의사의 연봉이 2배, 3배, 4배 더 많이 받습니다. 의사의 연봉이 기술자보단. 그지만 대만의 구조는 의사 연봉보단 기술자 연봉이 훨씬 높다고 합니다. 그런 구조가 되어 있어야만이 한국은 기술을 수출하고 또 제조업을 하러 수출 이 국가이기 때문에 경제 패러다임이 바꿔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상당히 늦은 감이 있지만 정부에서도 이제 반도체 산업에 26조 원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제와 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미 반도체가 세계 시장에서 뒤처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분발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는 자, 미국 시장 그리고 한국 시장 전체적으로 분석해 드리고요. 또 그동안 추천주들 간략하니 리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차트는 미국 나스닥 선물 차트인데요. 나스닥 선물 차트는 지속적으로 지금 상승 트렌드에 돌아섰다. 이렇게 봅니다.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되고 약간 급락했다가 다시 어제 금요일 날 밤 미국 시장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큰 폭으로 올라서 나스닥 시장 특히 큰 폭으로 올랐고요. 여러분, 지금부터는 미국의 종목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 시장을 알아야, 미국 섹터를 알아야 한국 섹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대부분 상승을 했고요. 퀄컴, AMD, 테슬라 전기차 상승을 했습니다. 메타, 엔비디아,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대부분이 반도체 기업들이 크게 상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터는 제가 추천했던 종목별로 한번 리뷰를 해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HBM E3E 제품이 엔비디아 콜 테스트에 통과하지 못했다, 그런 보도가 있어가지고 3.07% 하락했는데요. 그 기관들이 크게 매도를 했습니다. 외국인이 700만 주, 기관이 390만 주 매도를 했는데요. 지금 그래도 제 생각은 이제는 바닥 수준에 왔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 차트는 삼성전자 차트인데요. 자, 박스권을 하향 돌파했습니다. 하향으로 내려갔는데요. 저는 여기서부터는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 적극적인 매수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비록 이렇게 빠졌지만 어제 저녁 미국 시장에서 다시 상승을 반도체들이 대거 상승했기 때문에 삼성전자 월요일은 다시 반등한다고 봅니다. 이 차트는 SK 하이닉스인데요. SK 하이닉스는 제가 계속적으로 23만 닉스 23만 원 이상 간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23만 원 이상 간다고 이렇게 봅니다. 지금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했는데 엔비디아의 독과점으로 납품하고 있는 게 HBM, SK 하이닉스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에 비하면 SK 하이닉스 아직도 더 올라야 된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저는 그래서 SK 하이닉스 지속 보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21선 가까이로 조정을 보일 때는 매수다. 지금도 매수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다시 종목별로 보면은요. 삼성 SDI 바닥에 근접해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2차 전지에서는 삼성 SDI만 보라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삼성물산, 삼성생명, KB금융 기업별 업종들입니다. 하나금융지주, 기아, 현대차 굉장히 좋게 봅니다. 기업별 업종으로. SK 바닥이다 이렇게 보고요. CJ 지금 좀 올랐는데요. 조정시마다 매수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요. 하나손해보험 보유, SKC 이렇게 보유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삼성전기 특히 SKC 이 두 종목은 유리기판 관련주입니다. 유리기판 향후 굉장히 소요가 커지는 유리기판 꿈의 기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눌림목 시 매수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요. 삼성 SDS도 포함시켰는데요. AI 개발로서 선두주자다. 우리 한국에서는 이렇게 보고요. 현대건설, 그 다음에 삼성증권, 삼성화재, 금호타이어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금호타이어는. 그래서 저점 매수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요. 한국컴퓨터도 마찬가지로 AI에 관련돼 있다 이렇게 보고요. 한미반도체는 굉장히 상승해 있기 때문에 하락시 눌림목 매수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에서는 지금 HLB는 지금 급락했다가 약간 반등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저는 HLB는 아직도 매수는 금물이다 이렇게 봅니다. 오히려 올라올 때마다 아직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히려 매도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알테오젠, 리가켄 바이오, ABL 바이오는 화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한양행, 오스커텍 마찬가지로요. 그래서 아스코 진행 상황에서 진행이 되면서 지금 아스코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에 따라서 집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스코텍 좋고요. SK 바이오팜 바닥 구간이다 이렇게 보고요. ST팜, 삼천단 제약, 한올 바이오파마, 누닛, 에이프릴 바이오, 한미 사이언스, 아이바이오로시스 다 바닥이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그 반도체 시장의 한국의 반도체 시장 위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또 전체적인 시장에 대해서 리뷰해 드렸는데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